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조사생활.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황희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남호균 보좌관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제일 젊게 입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댓글에 뭐 넥타이 꼭 굳이 안 매도 됩니다. 대표님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워낙 덥기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자동차 운전하는데 바깥 온도가 막 35도, 6도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실제 기온도 30도가 넘고. 자, 오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이나 이렇게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현재 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데 2차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은 좋게 좋죠. 뭐 그런데 그 국가에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전체를 지급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야, 뭐 솔직히 뭐 주마냐 뭐 하드마냐 좋지만은 네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그게 뭐 국가의 돈으로 그게 다쳐요. 그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 걷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이 돈이 그렇게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국민들한테 전부 다 주는 게. 예. 선생님, 현재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요즘 논의 중인데 이렇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 좀 제가 그돈 조금 줘가지고. 좀 반대하시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이세요? 그게 뭐 조금 뭐돈 몇십만 그거 줘가지고 뭐 거기 그 시장에 풀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면은 빼도록 그럼 뭐 경기 부양대한테 제가 생각하기에 큰 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찬성한다고 봐요. 지급을 한다면은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체 지급하는 게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나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게로. 네, 세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분은 선별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근데 아주 얘기 꺼내자마자 굉장히 웃음을 많이 띠신 거 봐서는 재난지원금 얘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별 지원. 두 번째 분은 필요 없다. 지급하지 말자. 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는 분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 분은 찬성하는데 전체적으로 주는 게 좋겠다. 나만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먹고 살아야죠. 첫 번째 분은 이낙연 의원의 목소리와 비슷한 분이고, 또 마지막 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견과 비슷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요. 오마이뉴스 의뢰로 화요일날 발표한 건데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에 대해서 지급 찬성이 전체적으로는 76.6%, 근데 이제 선별적 지급이 36.1%고 전 국민 다 지급하자는 게 4.5%. 오차 범위 내긴 한데 전 국민 지급이 약간 한 4%포인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급 반대 의견은 20.1%. 아까 두 번째 분의 의견과 같은 목소리죠. 자, 이런 결과가 있었고 국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일단 황희도 의원님, 일단 지금 이 문제가 전당대회 어제 TV 토론에서도 지금 열띤 토론을 어제 하는 걸 봤는데 황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돈을 다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려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뭐 이게 그냥 다 줘라 막 무책임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이게 선별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또 시간과 그리고 그 기준이 뭐 50%를 한다면 51%가 또 무슨 차이냐 이런 걸 다 따져보면 그냥 이런 피해는 사실 부자나 아니나 지금 다 전 국민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쪽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어제 TV 토론에서 김부겸 후보가 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혹시 김부겸 후보 지지? 지금 경선관리위원이신가요? 아니요, 저 그 홍보위원.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는 입장이신데, 그렇죠? 제가 세 분 그 인터뷰도 다 하고 계시니까. 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겹치는 거는 김부겸, 박주민 두 후보랑 지금 의견이 같습니다. 전 국민한테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고 의견이 같고요. 이재명 지사는 오늘 김현정 뉴스쇼에 나오셔가지고 국가 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 원씩 주면 15조 원 수준으로 0.8%포인트를 하는데 불과하다. 전 세계 국가 부채 비율이 110%, 일본은 230%, 우리나라는 40%니까
뭐 30만 원씩 주는데 그거 다 줘도 된다 이런 오늘 의견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을 향해서 미래통합당과 같은 의견이다 그래서 약간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자, 미래통합당 소속 우리 남보 장관님 어떻게? 근데 이 주긴 주는 겁니까? 기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 1차 지원금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다 썼습니까? 예 뭐 저는 다 썼습니다. 예 다 잘. 황 의원님 쓰셨어요? 저는 반납하셨다 그때 했나? 그 기부해보려고. 역시 근데 그거를- 달라. 아니 근데 그게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걸로 이제 또 이 자영업자분들한테 이게 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제 그 기부를 그냥 해보려고 갖고. 부자인가 봐요. 아니 그런 것 그건 같습니다. 아니고. 마음이 부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요 며칠 갑자기 불거졌는데 뭐 국민 2차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국민들 관심사가 아니다가 아마 민주당 그 전당대회 관련 후보들 또 경기지사 거기서 이제 공약 불과 2, 3일 사이에 좀 불거지다가 다시 이 청와대나 다시 여권은 좀 이걸 좀 진화시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역이 우선이고 그렇습니까? 예 오늘 기사를 봤더니 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3단계로 이 어떤 발화 조치 맞아요. 강화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여기서 좀 이걸 뭐 누구르뜨리고 진화하는 게 우선이니까 재난지원금 논의는 좀 하지 말자는 맞아, 쪽으로. 이낙연 후보도 그런 얘기 했던 예. 것 같아요. 좀. 어제 오늘 사이에 기류가 좀 네네. 뭐 그런 것 방역 같습니다. 집중. 예, 또 이재명 지사가 뭐 이렇게 당내에서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뭐 언론을 막는 거냐 하면서 또 그러니까 강하게 이재명 좀- 지사는 지금 예. 적극적이에요. 예. 이재명 지사는 또 뭐 이 국정 전체를 네. 뭐 이렇게 어떤 책임지는 분이 아니니까 네네. 예, 아마 좀 더 뭐 그렇게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지급 찬성 40.5 선별적 지급, 그러니까 전체 지급 40.5 선별적 지급 36.1 그래서 전체 76.6이 찬성. 근데 이게 돈을 주는 거니까 네. 이 국민분들이 뭐 절대로 안 된다고 할 분들이 뭐 이렇게 아주 과반수를 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우리 국가 뭐 채무 비율, 국가 부채 비율 이런 걸 따져도 이재명 지사가 뭐 현재 40%대고 네. 선진국 다른 OECD 국가들 비교하면 아주 양호하니까 네. 뭐 한 30만 원씩 1인당 줘도 네. 뭐 겨우 0.몇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0.몇 네. %밖에 하는데 몇백만 원씩 줘도 사실 크게 안 늘어납니다. 예를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그런 하자면. 기준으로 하면. 예.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네. 원체 코로나라는 이 미정유의 사태가 터졌고 네. 그게 또 총선 직전이었고 이래서 사실 우리가 좀 이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미래통합당도 막 끌려 들어가 가지고 뭐 당내 유승민 우리 그 이제 전 의원님은 좀 다른 목소리를 내셨는데 네네. 그냥 뭐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이 논의가 되니까 예. 뭐 그냥 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사실 좀 덜 진지하게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네. 뭐 다 죽을 판인데 주자. 네. 일단 쓰고 보자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저는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전체 다 지급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럼 선별적 지급 36.1%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 반대? 이 지급을 하더라도 어떤 뭐 이렇게 좀 꼭 지급이라기보다 네, 네. 어떤 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래방 뭐 PC방 이런 데 지금 폐업 상태 아닙니까? 네, 네. 나머지 자영업자들도 좀 이렇게 이렇게 이 핀셋처럼 많이 힘든 분들 위주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런 이 명목이 아니라 기존에도 여러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뭐 예산 항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또 각 지자체에도 그래서 이런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나 이런 네. 형태를 거기 좀 필요한 쪽에 맞춰서 그러니까 선별적 지급이네. 굳이 따지자면 우리 보기 1, 2, 3 중에 그 청문회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게 또 뭐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황 의원님은 전 국민 지급.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선별적 지급하자는 입장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미래통합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그런데 이 참 구분하고 아까 50% 70%뭐 이게 참 자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전 국민 지급 얘기하신 건데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겠죠. 이거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이게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 대표 후보들도 그런 목소리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이 2차 지원금하고 지금 뭐 아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게 지금 또 되게 뜨거운 네네.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네. 연결이 된 얘기 같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PC방 대책위에서 그 이렇게 입장 밝힌 걸 봤는데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고위험군의 12개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PC방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니 카페나 뭐 이런 데는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 PC방을 누구 하냐 뭐 이제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동네북이야, 있고 동네북.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제 PC방에서 되게 안타깝고 특히 아이들 젊은 친구들이 요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냐 이것처럼 이제 힘든 것도 사실 이게 어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힘들 수도 있고 뭐 돈이 없어도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그래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네, 오해도 그게- 많이 생기고 갈등. 네. 그 독서실은 안 되는데 뭐 독서실형 카페 있잖아요. 네. 그걸 무슨 공부 카페라고 그러나요? 그런 네. 데는 또 되더라고요. 네, 막 운영. 북카페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런 그러니까 이런 선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다 주자. 그 얘기인데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 선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오히려 더 야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아까 말씀대로 네. 선별 지급하자는 주의가 아니고 주지 말자는 어떻게 보면 입장입니다. 아, 그럼 아까 저 지급 반대 20.1%. 예, 지급 반대입니다. 아, 이 속내자 아주 고향 어디야? 아니, 대구 진짜.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나 충청도인 줄 분들은 알았어. 뭐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말고도 뭐 소상공인 이제 어떤 뭐 지원금이나 긴급 뭐 지원 이런 여러 명목들이 아마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지난번에 했던 그 총선 직전에 했던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형태로 네. 일단 준다는 걸 전제로 하고 뭐 전체 줄까 아니면은 뭐 반만 줄까 이런 논의 자체가 여전히 지금 졸속일 수밖에 없고 그 주는 걸 전제로 하니까 이 짧은 시간에 정부가 아마 준비도 안 돼 있을 겁니다. 네. 그 선별하는 기준 같은 게. 네네. 뭐 누구 선에 걸려가지고 누구는 가족들이 다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못 받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은 뭐 누구나 불공정하다고 느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준다면은 지급을 한다면은 선별 지급이 거의 좀 어렵지 않을까. 기술적인거나 아니면 어떤 국민 정서상 그런 어떤 느낌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상은 만약에 준다면 전 국민 지급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하시고 예. 처음에 입장은 선별적 지급이었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지급 반대쪽으로 얘기하시고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청문회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너무 미끌미끌합니다. 네, 미끌미끌합니다. 제가 미꾸라지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예. 아,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잖아요. 지금 살짝 한번 그쪽으로 잠깐 빠져가지고 어대낙이겠죠, 어대낙? 그렇죠?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대낙. 참 전혀 흥행이 안 돼. 그나마 어제 보니까 이제 원격으로 화상으로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는 좀 선별적 복지를 얘기했고 지금 오히려 이제 2위 싸움이 더 관심이잖아요. 네. 김부겸, 박주민 두 후보 중에 누가 2위가 될지 예상을 하실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잠깐 누가 2위 될 것 같아요? 저는 박주민 후보가 2위가 될 진짜? 것 같습니다. 예. 진짜요? 예. 그 근거는? 뭐 친문이나 속칭 이제 친문이나 네네. 아니면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좀 이렇게 표를 많이 받을 것 같고 우리 일반 정치인 이제 기성 정치권에서 생각하면은 네.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관록도 있고 네. 또 어떤 TK 지역에서 뭐 지지 기반도 있고 네.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어떤 좀 약간 이 좀 올드한 그런 셈법들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고 네. 예, 뭐 박주민 후보가 좀 저는 2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워낙 앞서가니까 이낙연 후보랑 박주민 후보는 그래도 조금 친문 겹치니까 그래서 네. 그쪽 지지층에서 좀 박주민 후보 쪽으로 좀 넘어올 수도 있겠네요. 네. 당내에서는 어떤 전망들이 있습니까? 본인 뭐 그 입장 얘기하기 좀 어려우실 테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친문 이런 의원들도 좀 의견이 이렇게 나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이낙연 후보님 측에서도 좀 그런 분들이 보이셨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되게 아쉬웠던 거는 그 김부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8년 넘게 그 대구 지역을 계속 계시고 선거 그렇죠. 이 유세 과정도 네. 보면 막 엄청나게 막 그냥 네. 차마 견딜 수 없는 얘기를 듣는데도 그 고초를 많이 진정성을 지금 이렇게 좀 의심받더라고요. 이 안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뭐 딱 당대표가 되고 나면 또 이렇게 대구 쪽 뭐 눈치 본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네. 이 지역 혐오, 지역 감정 이런 게 네. 당연히 뭐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건 뭐 자유라고 생각하더라도 네. 이 정치하는 분들의 그런 진정성마저도 그렇게 의심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도 네. 불구하고 수년간 활동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의심 안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뭐 대변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네. 앞에 이렇게 어대나 박주민 후보님 예, 말씀해 예, 주셔서 좀 또 얘기해봤습니다. 고향도 좀 비슷하고
영남이 저희 영남. 부친이 예, 경남. 영남. 아버님 고향이. 네, 경북. 예, 아버지가 경북.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후보의 그 입장이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참 많이 고생하셨죠, 김부겸 후보. 근데 이 코로나하고 홍수 때문에 지금 역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듯한데 뭐 여하튼 정상적인 스케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튼 다시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돌아와서 우리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20대가 가장 높더라고요. 20대가 82.4%로 찬성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20대가. 그다음에 60대가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40대가 이제 세 번째였고, 70세 이상도 이제 못지않고, 다 대부분 지금 전 연령층이 70%가 넘네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는 약간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었고요.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이제 89.7%가 가장 높았고, 중도층 또 보수층 순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논의가 지금 아까 이낙연 후보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 논의를 유보하자, 방역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지급이 추석 전에 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도 이게 상황이 지금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얘기가 물론 아직은 3단계로 가는 겁니까, 근데? 아직은 아닌 네. 상황인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정확하게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조금은 여당 그 내부에 좀 분위기 못 일단-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최대한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쯤 돼야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결론이? 예, 지금 확진자 수가 뭐 또 줄었다고 약간 하는 사람도 좀, 있긴 한데 200명 저는 이게 들어갔죠. 막 폭풍 전야라고 하듯이 지금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 추이를 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다음 주 지나고 나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네, 않을까. 근데 네.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계속 일단 막자. 아직 네. 2단계로 계속 유지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게 3단계로 가게 됐을 때는 진짜 이게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진짜 말 그대로 이 경제적으로 타격도 정말 많이 받고 예. 이건 그 2차 재난지원금보다도 훨씬 더 깊은 더 심각한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상황이 안 와야 된다 보고 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좀 샜는데 네네. 아무튼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아까 이번에 경남 분 보시면 네. 조금 몇십만 원 줘서 시장에 풀려서 경기 부양에 큰 돈이 아니다 하는데 네. 저는 좀 반대거든요. 이게 주위에 청년들 얘기를 들어봐도 네. 그 돈이 뭐 이게 대학 등록금에 다 들어가고 이 정도 돈은 아니지만 네. 그 예를 들어서 월세 사는 네, 친구들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게 보탬이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경기 부양에 전 도움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다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추석 전에 근데 지급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나요? 아니면? 뭐 만약에 이대로 흐름대로 가게 된다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너무 다양해 갖고 저는 왠지 지급할 것 같아, 추석 전에. 워낙 추석 좀 전에 하려면 또 추경을 일단 해야 되니까 네. 예 그게 이 스케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국민들의 전에 의견은 아무튼 지난번보다 예. 높습니다. 지금 워낙 어려워가지고 특히 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예.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인데 지급 찬성이 제일 높았어요. 87.9%, 부산, 울산, 경남 83.3%, 두 번째로 높았고 그만큼 지금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려운 지역들 이쪽에서 지금 찬성이 높기 때문에 왠지 추석 전에 급하게 해서 좀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잘 썼습니다. 1차 지원금 기부 안 하고 그럼 이번에는 나오면 어떻게 기부 안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겁니까? 왜냐하면 지역 그 자영업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기 인터넷 글을 하나 봤는데 이제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네. 좀 작은 규모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기가 이 긴급 재난지원금 말고 아마 자영업자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별도로 뭐 소상공인 어떤 그 뭐 이제 지원금 같은 걸 이렇게 받았나 본데 한 번 네. 1차, 2차 두 번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번에 지급이 됐는데 첫 번째는 받았는데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매출 감소가 증빙이 돼야 주는데 증빙이 안 자기는 그 됐구나. 순간에 이제 잠시 매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순간 매출이 좀 늘어가지고 자기는 대상이 안 됐는데 자기 주위의 동일 업종에 자기보다 몇 배가 크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뭐
매출은 아무튼 잘 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좀 줄었다는 걸 정빙을 해서 뭐 받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제가 뭐 진위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예. 그런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는 이제 선별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열받는 분들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공직자나 대기업 어떤 종사자나 식품회사 같은 데만 해도 네. 매출이 훨씬 이제 지금 늘어난 상태거든요. 네네. 예, 식품회사들이 이 오히려 외식을 그쵸. 적게 하고 뭐 이 구매는 마트나 이런 데서 네. 이제 식자재를 사서 집에서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숫자는 사실 또 코로나의 피해를 받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쵸. 그런 체감하지 상태에서 못하는. 뭐 무조건 다 주는 것보다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집중이 되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네. 되고 한편으로 사실 뭐 미정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지만 정부나 전문가들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1차 재난지원금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몇 달 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이제 뭐 이 선별해서 주려고 해도 기준을 없기 때문에 못 줄 거다 다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한두 달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3단계로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예. 기준을 어떻게 할지 차라리 뭐 이게 잠복기가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한 2, 3주 셧다운 시킬 어떤 그런 이제 한번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뭐 재택근무를 하니까 대기업이나 공직자나 이런 부분들은 큰 피해가 없을 거고 2, 3주 셧다운을 시킬 이제 각오로 그런 전체에 다 주려고 했던 그런 예산을 이렇게 그때 자영업자나 일용직이나 피해 보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한번 이렇게 좀 국가 전체적으로 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당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당은 이게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네. 그 또 못 받는 분들 이게 불만들이. 그 이런 어떤 셧다운 요 개념으로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뭐 계획이라는 얘기만 예를 들어서 예. 나와도 또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또 이게 전개가 되고 예.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가 막 보도가 되면서 네. 엄청나게 또 본질을 벗어난 또 다른 얘기로 가지 않을까 해서 네. 어떤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얘기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확실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지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럼요. 이게 책임을 지다 보니까 네. 특히 정부에서도 네. 1차 재난지원금이 이달 말까지 쓰는 건가요? 8월 말이었었나? 애초에 그 쓸 수 있는 시한이 있었는데 8월 말 PD님 맞죠? 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쓰십시오. 이거 그 웃기면 똥 됩니다. 저는 최근에 다 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렇지 않는 거 가지고 아무튼 알차게 썼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지금 환경에 홍수 때문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또 늘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좀 찬성률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태풍도 제주도에 막 그러니까 지금 막 아니던데. 태풍이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 네. 좀 태풍 조심하시고요. 아마 이제 방송이 나간 즈음에는 태풍이 이제 물러날 즈음에 이제 방송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항상 지금 조심해야 되는 여러모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건강 이거 다 좀 잘 살피시고요. 오늘 슬기로운 조사생활 긴급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황 의원님 그리고 남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